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로스 리서치 초대석 세 번째 시간 박채영 대표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최근에 또 시장 내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중국의 이제 단체 관광 이슈 요거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뭐 언론 보도상에서는 뭐 육화가 돌아온다 이렇게 지금 뭐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관심도가 높은 거고요. 사드 이슈로 단체 관광이 끊겼다가 6년 5개월 만에 재개되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감이 있는 이제 그런 시점이긴 합니다. 물론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종목들이 먼저 반응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과연 실익이 있느냐 그것도 따져봐야 될 것 같고 각각의 또 투자자마다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박채영 대표님의 뭐 의견도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중국의 단체 관광 이슈로 인해서 대표적으로 뭐 화장품이나 면세점, 뭐 카지노 이런 기업들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그 중에서 가장 관심 있게 보시는 섹터, 종목은 좀 어디가 있으십니까? 일단 숫자로 보게 되면 지금 저도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그 종목들을 지금 현재 복귀를 하고 있거든요. 숫자로 보게 되면 일단은 면세점과 화장품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리고 외인 카지노 쪽에서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차별화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흑자 이러한 부분을 좀 이어가는 모습이었고 GKL은 적자폭을 한 150억 정도 줄이는 모습이 상당히 좀 인상적으로 좀 나타나기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서 섹터로 보게 되면 가장 강한 섹터는 화장품이었고요. 그리고 이쪽은 모든 종목이 다 같이 가기보다는 종목별로 좀 차별화되는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을 투자할 때는 하나 또 법칙이 있는데요. 지금 6년 5개월 만에 이제 이 부분이 완전히 단체 관광객 문제 공식적으로 완전히 해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없던 게 새로 생기는 쪽이잖아요. 그러면 가장 피해가 컸었던 쪽, 이쪽부터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이나 주가 탄력성 측면에서는 가장 강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없던 게 새로 생기는 쪽 생각을 해보면 가장 피해가 컸었던 외인 카지노, 그죠? 그리고 요거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드디어 면세점 이런 부분이 풀리기 시작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와 관련돼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뭐 화장품이나 이런 쪽이 그 다음 따라갈 수 있는 거고, 여행이나 항공은 사실 중국 요커들 들어오기 전에도 우리나라에서 일본이나 동남아 관광객 이런 쪽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숫자를 내고 있는 쪽이었기 때문에 이쪽은 약간은 후순위로 밀리는 것 같고, 의류라든지 이런 쪽도 마찬가지로 이미 중국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영향은 약간은 후순위로 밀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게임주 뭐 이런 쪽은 사실 요커 들어오는 부분과 실질적인 뭐 연관성은 약간은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음식료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외인 카지노, 그리고 면세점, 일부 화장품 뭐 이런 쪽으로 좀 우리가 집중을 해가지고 좀 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이 분기 실적 베이스로 분류를 해봤더니 외인 카지노 쪽에서는 파라다이스가 GKL보다는 유리했고, 다만 주가 측면에서는 롯데 관광개발이 대장 역할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쪽은 공매도가 많았었고, 그리고 외인들 제주도 드림타워 카지노 뭐 이런 부분 가게 되었을 때 가장 이에 따른 워낙 피해가 컸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개선폭 자체가 그로스 측면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뭐 나는 매매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롯데 관광개발, 그리고 실적 베이스로 탄탄하게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파라다이스, 메인 카지노 이 정도로 보고 있고요. 면세점에서는 호텔신라가 상당히 좋았어요. 이번에 실적 이 부분을 체크를 해봤더니 실적은 전년 대비해서 매출단은 약 25% 정도 역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익단은 큰 폭의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다. 그 말은 현 시점에서 이제 어느 정도 구조조정 이 부분에 성공을 했다는 거죠. 탑라인 자체가 축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익단은 큰 폭의 그로스 자체가 나타났다는 얘기는 나중에 정상화되었을 경우에 이에 따른 영업 레버리지가 극대화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면세점 쪽에서는 호텔신라가 전 대장 역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만큼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이죠. 화장품에서는 사실 CNC 인터내셔널이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한 이후에 사실 다른 종목들도 따라가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특히나 이제 OEM, ODM 쪽에 좋은 모습이 나타났어요. CNC 인터내셔널, 그리고 코스맥스나 한국콜마 뭐 이러한 종목들이 좋은 모습이었고요. 미국 쪽에 타겟을 지니고 있는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도 좋은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서 딱 한 종목 이 부분을 꼽는다면 저는 코스맥스 이런 종목들도 좀 좋은 흐름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순수 화장품은 아니지만 지금 면세점과 올리브 영 쪽에 들어가 있는 또 이런 파마 리서치 가지고 있는
기능성 화장품, 리쥬란 코스메틱의 경우에도 확실히 중국인이 들어와서 쇼핑해서 갈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또 제품이니만큼 이런 쪽 같은 경우도 하나 또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에서 다크호스로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박정희 대표님은 면세점에서는 뭐 호텔신라, 그다음에 카지노 쪽에서는 파라다이스, 그다음 화장품은 이제 코스맥스 이런 기업들을 관심 있게 보고 계시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 지금 이들 종목들이 이제 뭐 뉴스와 함께 주가가 꽤나 오르는 상황인데요. 여튼 이런 추세를 좀 이어나가지 않을까 이런 관점이신 거죠. 흐름은 좀 이어나가고 최악은 지났다는 게 이미 우리가 확인이 되고 있어요. 지난주에 반응이 세게 나왔었던 이유는 최근에 또 이런 단체 관광객이 풀린다는 부분, 이 부분 때문에 급격하게 튀면서 뭐 이와 관련돼서 좀 오버슈팅한 감도 없잖아 있었죠.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 다만 시장의 방향성 자체는 맞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조정심마다 그냥 앞으로 한 3개월, 6개월 보고 올 하반기를 보면서 모아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은 꼭 이거 같아요. 두더지 잡기. 두더지 잡기. 즉 올라가는 종목을 지금 두더지 잡기 위해서 망치를 가지고 따라가다 보면 그 두더지는 내려가 버리고 다른 쪽에서 올라오는 이런 흐름이니까 내 그냥 위치 잘 잡고 올라오는 종목을 좀 기다리면서 좀 매매를 해야 되지 않나. 엇박 매매라고 전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생각을 해보게 되면 지금은 2차 전지, IT 소부자, 리오프닝, 바이오 뭐 이런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이런 두더지 잡기 장이잖아요. 그쪽에서 지금 없던 게 새로 생기는 리오프닝의 경우에는 핵심적인 종목들 점검해 놓으시고요. 이런 종목들이 빠질 때마다 올 하반기를 보면서 모아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가 이제 중국 단체 관광 이슈와 함께 리오프닝 관련된 기업들 몇 종목 간단하게 언급드렸으니까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